시장에 지금 뭐 하락하는 게 뭐 사실이고 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리고 얼마나 갈 거냐라는 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예. 근접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1, 2월 달 피크 찍는다.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라는 취지로 같이 배워보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 눈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부동산 김사부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사부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상황도 좀 진단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사실 투자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예, 사실 예, 이렇게 예. 좀 상황이 막 급변하고 막 바뀔 예. 때는 또 옛날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예. 알려드리려고 제가 모셨거든요. 아, 예, 예. 지금 투자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제가 투자한 지는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예. 투자 자체는 뭐 1997년부터 했어요. 딱 네네. IMF. 제가 투자하자마자 IMF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강의는 제가 2004년부터 했어요. 그러셨구나. 2004년부터. 그러니까 IMF 때 살아남으셔가지고 예, 이제 예, 투자를 예, 계속 예, 하셔가지고 예, 예, 이제 그렇죠. 교육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예. 되게 오래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경험이 한 20년 넘으시니까 예. 그동안의 경험 대비 지금의 상황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낯설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예.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이 막 광분했잖아요. 광분하는 것도 저는 뭐 어색하지가 않았고 네. 이게 저렇게 광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었고 그리고 네.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저러다가 꼭 무슨 일 생기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생겨서 사람들 막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막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힘들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뭐 사실은 하여간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뭐 되게 어색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럼 과거에 늘, 그냥 예. 계속 반복돼 왔던 예, 뭐 그런 예. 일이다. 반복된 것 중에 하나의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냥. 이제는 뭐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 예, 분들도 예. 있으니까 예, 이제는 예. 진짜 끝이다. 뭐 이런 이제 더 이상 뭐 과거의 가격은 볼 수 없다. 뭐 이런 예,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게 결국에는 어떤 뭐 그냥 그동안 계속 반복돼 왔던 뭐 그런 네. 거다. 그게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은 뭐 또 그런 소리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제가 이제 그렇게 부동산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늘 또 들어왔던 얘기고 네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럼 미국은 왜 부동산이 올라가는데요? 왜 유럽은 왜 부동산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네. 예.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희소하고. 어떤 일단.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인플레이션보다 상회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대중들이 왜 당황하냐면은 그렇게 네. 인플레이션보다 상회할 수 있는 부동산은 어쨌든 간에 좀 제한적인데 그런 게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그냥 사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안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놀라는 거죠, 사실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네. 마치 그냥 뭐 지금 사면 다 올라가는 것처럼 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사실 당황스러운 거죠. 예, 그리고 또 당황스럽다 보니까는 괜히 잘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 다 싸잡아서 이젠 네. 부동산은 틀렸어. 이렇게 네. 또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하긴 뭐 시장의 또 심리가 또 지금은 뭐 지배하는 시장이다 예. 보니까 이제 그렇죠. 뭐 과하게 뭐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네. 뭐 얘는 뭐 괜찮은데도 또 뭐 시장의 평가가 전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13년 만에 뭐 최대 하락폭을 뭐 보였다는 뭐 이런 뭐 통계 뭐 이런 기사들 네, 막 예. 나오는 거 보면은 예, 예. 시장에 지금 뭐 하락하는 게 뭐 사실이고 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리고 얼마나 갈 거냐라는 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참 웬만하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틀리면 욕 먹으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듣길 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래도 근접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1, 2월 달 피크 찍는다. 이렇게 보고 1, 있습니다. 2월 정도. 예, 1, 2월까지는 안 좋다. 하여간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각오해라. 네. 예, 이거고 3월부터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사실 그 이유가 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이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네. 예, 그냥 금리가 갑자기 상승했다. 네. 예, 그리고 규제는 뭐 이미 계속 중첩돼 왔었고 네. 정말 꼼짝 못하기까지 됐었는데 이제 거기에 금리가 탁 트리거가 된 거죠. 네, 이제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다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네.
일단 규제는 풀어지고는 있지만 뭐 네. 다 풀어지려면 멀었고 금리가 일단은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되긴커녕 금리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은 더 남았다는 거죠. 네, 아직. 네,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3개월마다 변동이니까 그 3개월마다 변동을 아직 덜 체험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체험이 다 되는 데까지가 게다가 이번에 우리 한국은 또 금리를 또 올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더 피부로 체험하는 데까지는 1, 2월 달까지는 갈 거다. 근데 일단 미국이 벌써 금리 인상을 이제 그만할까 이러잖아요. 지금. 약간 뭐 조정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늦게 반영되니까 미국이 이제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막 올릴 리는 없잖아요. 또. 그럴 리는 예, 없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이 멈추고 우리나라도 멈춘다라는 신호가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게 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3월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실 보고 뭐 있어요. 저도 이게 네. 금리가 우선은 어느 정도 좀 멈춰야 그 다음에 네. 좀 방향성을 볼 수 있지 예, 않을까. 예. 지금은 뭐 0.75를 뭐 4번 올려버리니까 네, 예, 미국에서 예, 예. 지금은 그게 공포심이 너무 강한데 네. 뭐 지금 연준도 상단이 어딜지는 뭐 모르겠지만 속도는 조금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네, 예, 끝에 예. 온 것 같긴 하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한 3, 4개월 남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3월 예. 이후에는 그러면 좀 횡보냐 아니면 네. 뭐 반등이냐 예, 예.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금매물 기준으로 봐서는 네.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금매물들은 이제 처리가 될 테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상승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금매물 기준으로는 상승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런 정도를 처리하고 나서 상승으로 계속 가냐 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예,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여건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보합 형태로는 가고 네. 그리고 다만 거래가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면은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 금매가 찍히고 나면 네. 이게 시세가 돼서 또 금매로 내려가고 뭐 그렇죠. 이러면 이제 쭉 예, 예. 하락인데 예. 그러기보다는 뭐 지금 이제 힘들어서 나오는 물건들이 한 1, 2월에 뭐 바닥을 한번 찍고 예, 예. 그럼 한 3, 4, 5, 6월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그렇죠. 횡보할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예. 보면 될까요? 예, 예. 그럼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금리 예. 인상이 멈추면 예. 사람들이 막 던지는 마음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네.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라는 어떤 신호가 나오면 내가 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공포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내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뭐 네, 지금까지는 버티는데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라는 공포감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뭐 멈춰지면은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네, 네. 일단은 금매는 안 하겠죠. 안 네네네. 던지겠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고 결국 매도자랑 매수자의 싸움이잖아요. 네. 매수자는 무조건 싸게 사고 싶은 거고 매도자는 무조건 비싸게 사고 싶은 건데 네. 결국 이제 누가 그 힘의 균형이 어디로 기우냐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매도자들이 그런 쪽에서 이제 버틸 수 있어지면 결국 뭐 매수자가 따라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격에서 이제 올라온 금액에서 네. 이제 정체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럼 보여요. 거기서 뭔가 다시 반등을 하거나 뭐 네. 가격이 좀 상승하려면은 규제도 좀 더 많이 풀려야 되고 그렇죠. 금리도 어쨌든 상단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거니까 예. 그것도 뭐 천천히 내려갈 때까지는 그렇죠. 시간이 좀 예, 필요할 수 예, 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지만 하락세는 이거는 뭐 무당이 예, 아니기 예. 때문에 예측상 그렇죠. 한 3, 예, 4개월 정도 안쪽이 예, 예. 아마 가장 힘든 시기일 것 같고 예. 조금은 반등할 수 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그게 그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공급이 아예 없는 지역들은 그나마 좀 희망이 있지만 공급 많은 지역들은 뭐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예, 맞아요. 뭐 예. 지역별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서울은 지금 공급이 뭐 없다고 하는데. 네, 예.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반등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는 그래도 경기도권이라고 봐요. 아 경기도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서울은 네. 가격도 많이 올랐기도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게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수요가 이제 더 많아진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실수요들은 구축 아파트 사고 싶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비싸기까지. 네. 그러느니 조금 신축을 사고 조금 멀리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런 거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데는 수도권 일대다. 네. 라고 보여져요. 수도권 일대가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반등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데는 일단 수도권 일대가 될 네. 거다라고 보여지고 서울 쪽은 뭐 조금 그러니까 서울의 구축 아파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이제 그 3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네. 많이 이제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그 않겠냐. 구축을 어떻게 예. 재건축과 그냥 일반 그냥 예. 한 15년, 20년 된 예. 구축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낡은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그렇죠. 좀 낮을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재건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은 재건축이라는 것도 투자 수요라는 것 자체잖아요. 네. 사실은 네네네. 투자 수요니까 재건축을 내가 사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수요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거주하기 좋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구축 같은 것들은 선호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 뭐 과거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 어떤 뭐 지금 뭐 특정 지역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뭐 공급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네, 지금 예. 미분양 우려하는 곳들이 막 예,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공급이 많은 지역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제가 네. 사실은 공급 많은 지역 같은데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네. 벌써 이미 예전부터 많이 경고의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네. 오른다고 해도 이거 되게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공급이 많은데 어떻게 오르는 것 자체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다. 이런 네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충격이 오니까 그냥 확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다시 좋아질 수 있냐라고 보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그럼 좀 한 중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어느 정도 뭐 그런데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네, 예.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또 하나의 어떤 뭐 산이라고 할까요? 금리 말고 또 하나가 이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규제도 네. 지금 좀 풀고 있는데 네. 우선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좀 풀었던 뭐 대출 규제, 뭐 15억 초과도 네, 대출해주고 예. 뭐 이런 것들과 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막 풀어버린 것들 네. 이런 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요. 예, 규제 풀어줘야죠. 하락하는데 규제하고 있을 이유가 예,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해나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종적으로는 의회 동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 지금 최근에 푼 걸로는 우선은 뭐 효과가 뭐 좀 미비한 걸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네, 예.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겠죠. 당장 푼 거 정도는. 아니요, 그래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제 방향을 보여준 거니까요. 우리가 네. 이제 금리가 인상됐을 때도 공포감을 갖는 건 방향이 이제 계속 네. 금리가 올라가는구나 이런 공포심을 갖는 것처럼 규제 완화도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제 규제가 계속 풀어질 거다. 네.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풀어줄 수 있을 거고 네. 할 거다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뭐 시장이 당장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버텨볼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 경기도의 뭐 네 곳은 아직 뭐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급매물들이 사라졌다 뭐 이런 기사들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을 보면은 예. 방향성이 좀 정부가 어쨌든 풀어주려고 하니까 예, 다음은 예. 우리 차례구나 하면서 좀 예.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죠. 뭐 시장을 반등시킬 정도의 여지는 그런 거는 금리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아직은. 아직은 이제 조금은 금리의 영향이 더 크니까 금리가 조금 안정적일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거다. 근데 과거 경험 보시면은 예. 규제 푸는 게 사실 네. 막 떨어져도 안 풀고 막 끝까지 잡아가고 막 특히 강남 3구 이런 데들은 막 이미 다 폭락해서 막 다 죽어 있는데도 안 풀고 막 끝까지 가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옛날에 한번 경험하신 거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폭락이 되고 그러면은 글쎄 제 기억에는 너무 이렇게 피부적으로 막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기 전에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그런데 풀어줬다. 그래도 일단은 이제 보통 대중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그렇게 규제를 풀어줬어도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이미 생각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이젠 틀렸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네. 좀 장기적으로 가고 그랬는데 네, 예. 최근에는 또 이렇게 막 확 방향이 바뀌고 이런 것도 네. 뭐 어떤 뭐 달라진 어떤 뭐 그런 세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예, 아주 중요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네. 예, 뭐 다들 알다시피 예,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 달라졌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 경기가 나빠졌을 때 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홍보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뭐 아니 홍보가 돼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은 어쨌든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와야
가야 되는데 아니 투자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누가 와서 투자 강의를 들어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매스컴 이런 데에 기자를 좀 잘 알아서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뭐 큰 어떤 업체 같은 데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예, 과거에는 네,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먹고 사는 방법이 네.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 네. 너무 신기한 일이 저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음. 제가 별로 홍보도 안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게 너무 쇼킹한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부동산이라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예. 정보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뭐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사람도 그냥 옆에 사람 얘기만 듣고 네. 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 얘기가 없어지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정보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한없이 저평가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저는. 하긴 저도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당연히 어플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 다음 부동산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막 엑셀에 막 정리해 손을 쳐가지고 막 긁어다 맞아요. 붙이고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앱으로 그렇죠. 검색하면 그냥 전세가율 다 쫙 나오니까 나대니까. 뭐 순위부터 뭐 단지까지 다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유튜브도 많아지니까 이제 정보량은 충분히 많아지니 과거같이 아예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시간도 좀 짧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얘기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네. 옛날에는 물량을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중개업소마다 들어가면서 네. 여기 근처에 얼마나 물량 나와요 이런 거 하고 기사에 언제 분양한다는 얘기 다 모아놨다가 이제 쌓아놓고 여기 몇 개구나 이렇게 계산했었어야 돼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쫙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분양 다 뜨고 뭐 이제는 AI가 판단까지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인프라 좋아지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기초 좀 지식도 많이 높아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과도한 공포심 이런 것들은 변수가 있으면 그래도 좀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공포심 때문에 더 막 팔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죠. 사실은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장에 바로 이제 지난해까지만이었죠. 그럴 때에도 그렇게 이제 흥분하는 정도가 예전보다 더 심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많이. 근데 이제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버스 타고 와가지고 뭐 쫙 그 동네 다 사간다. 뭐 이런 것들은 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이건 좀 너무하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드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진짜 버스 대절에서 다 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가 너무 공유화돼 가지고 오를 때 막 더 거품이 일어나고 내릴 때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심해질 뿐이지 기간은 짧을 거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때도 분당 사장 무슨 분당 정사장 막 이런 분들이 항상 뭐 어디 지방에서 막 돌면서 30명 데려왔다. 맞아요.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훨씬 많겠죠. 그렇죠. 오픈 채팅 맞아요. 뭐 이런 데도 많으실 거고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장단이 있는 거네요. 네.